네, 이번 동영상은 화질을 좀 조정해 가지고요. 너무 저화질로 하니까 이게 좀 어두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화질을 좀 바꿔 가지고 테스트 겸 방송을 해 보겠습니다. 이번 동영상의 주제는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이 운명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몇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선원의 오전에 명상 오시는 그 누님이 그 사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 이제 한 사람이 이름이 그 점례래요. 실명은 다 하면 성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 뒤에 이름은 점례예요. 박점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여자분이었는데 남편은 이제 사업을 하셔가지고 돈이 많고 원래 물려받은 자산도 많았어요. 여자는 그렇게 이제 그 유복하지 못하게 좀 자랐는데 남자를 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잘 살았대요. 잘 살았는데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나서 뭐 위자료만 받고 뭐 이렇게 재산 뭐 그렇게 안 되고 살았는데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좀 살아갔대요. 한 3년 정도.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제한돼 있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게 살다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바꿨대요. 점례에서 박민정으로 바꿨대요.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이거 딱 신청하는 딱 그날 남편한테 연락이 오더래요. 바람 나가지고 딴 여자하고 뭐 좀 이제 정문난 남편이 딱 전화를 해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? 그랬지. 아니 먼저 말해고 그렇게 살았어. 그랬더니 그래 뭐좀 잘 만나지. 그래가지고 예, 돈 있으니까 저기 강원도에 어디 펜션 하나 그거 하나 샀는데 그거랑 운영해.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들어가가지고 좀 이제 여유롭게 다시 이제 남편하고 합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이거 사례 한번 얘기해봐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듣고 보니까 이것도 좀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 요즘은 너무 또 이름을 자주 바꿔가지고 이거 이름이 좀 그런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.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게 이 카페 전에 제가 무속 인사이드라는 카페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무속의 안쪽을 까보자. 그래가지고 무속 인사이드 해가지고 비판 막 했거든요, 무속을. 근데 그 카페는 좀 적고, 다음에 이제 한국의 산신이라고 만들었어요. 한국의 산신이라 산신에 대해서 좀 파보자 해서 산신을 했다가, 그 다음에 안 되겠어. 찾기 싫은 이름이 뭔가 해서 산신령으로 했어요. 산신령.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. 그래가지고 또 뭐로 바꿨냐면 산신당으로 바꿨어요. 산신당으로 바꿨다가 너무 그 또 산당이라는 이름도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또 산신당을 산당으로 바꿨어요. 산당으로 바꿨다가 자꾸 이 산신당 이름이 약간 무속적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딱 어디 가서 명함을 줄 때도 괜히 좀 그렇더라고. 그냥 무속적인 것 같고 무당인 것 같고 그래갖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뭐를 바꿀까 생각도 했죠. 그리고 또 저의 그 닉네임이 예전에는 전문산악인이었어요. 전문산악인이라는 게 한때도 산을 열심히 탔거든요. 열심히 이제 타다 보니까 전문산악인이어서 그 예전에 그 KT2 등산복 광고 중에 뭐 베스트 클라이머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디도 베스트 마이너스 CLIMBR 베스트 클라이머로 바꿨거든요. 그래서 전문산악인으로 썼다가 이제 좀 호호 같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원래 이제 전산으로 바꿨어요. 전인적인 인간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었는데 자꾸 이제 가니까 사람들이 전산? 전산하는 사람이야? 그래서 전산하는 일을 하기는 하는데요. 그래서 그래? 그래서 전산하는 거는 또 자꾸 그렇게 부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희랑이라는 게 있어요. 희랑 예전에 이제 화엄종 불교 쪽에도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화엄종 카페도 만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냥
고민하다가 한 군데만 가자 그래도 이제 산신당으로 올인한 건데, 그 희랑 대사, 이게 참 희랑이라는 게 참 이름이 느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절에 있는 스님 누나 같은 경우는 홍도사는 희랑이 잘 어울리는데 나는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희랑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또 영산으로 바꿨죠. 이게 영산이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. 영산회 그러면 불처님의 법화경 선파가 때 이게 영산회예요. 영산 이게 또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가 영산이잖아. 호가 종교 사업에 크게 성공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 형이 종교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하려면 영산이 좋겠다. 영산이 또 불교의 영산회장도 있고 또 원불교도 영산을 쓰고 신령한 산이기 때문에 무속적이면서도 불교적이면서 종교적으로 성공한 사업자 이름이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영산. 근데 또 저희 그 시골 고향에 있는 산이 지령산이에요. 지영산이거든요. 그 이름에 영산도 있죠. 또 동네가 영홀이에요. 영홀. 호도 영쾌호. 나중에 바다에 있는데 막혀가지고 호가 생겼거든요. 영홀이고 그 앞에 있는 쭉 좀 가면 강이 있죠. 그 산이 영산강이에요. 그래서 뭔가 영이라는 게 좀 저하고 인연이 많은 것 같잖아요. 본향본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영산으로 좀 바꿔봐야겠다. 그래서 영산으로 바꿨죠. 뭐 그쯤 해서 이제 또 유튜브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사람의 의견도 좀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영산이라고 바꾼 게 아무래도 어떤 사람은 그냥 전산이 나온 것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영산이 나온 것 같다고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. 영산 그러면 너무 또 이렇게 종교적인 피리 냄새가 많이 나서 누구는 그냥 그 색깔이 좋은데 너무 좀 거시기해 보이지 않냐 그래가지고 영산보다는 전산이 낫다. 그런데 이게 또 복불복이잖아요. 한번 바꾸면 계속 가야 되는데 그죠? 자주 바꾸면 제가 이제 그 카페는 이름을 많이 안 바꿨는데 페이스북에서는 이름을 영산당으로 바꿨다가 뭐로 바꿨다가 뭐로 바꿔 자꾸 바꾸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. 저기 좀 잘 안 되나? 근데 저기 이름 바꾸지? 이상한 놈들 아니야? 이런 생각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름은 잘 안 바꾸는데 그래서 이제 산신당으로 했다가 지금 이제 아예 영산당으로 계속 가려고 해요. 이게 그 구글에서 산신당으로 했다가 영산당으로 했다가 다시 산신당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냥 안 바뀌더라고. 몇 개월 있다 바꿔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카페에서 유입되는 통계가 있거든요. 통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오냐 보면 영산당으로 지금 많이 들어와요. 근데 그게 내가 항상 산신당으로 했을 때는 산신당으로 그 검색어가 상위에 뜨고 산당으로 했을 때는 산당이 상위에 뜨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본질이나 추구하는 거나 이런 것을 보고 가는 거지 이름이 꼭 중요하진 않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요. 그런데 이제 그 이름 같은 경우는 그게 음파의 파독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좀 대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범시기 뭐 이런 거 좀 강한 거를 쓰는 게 좀 좋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여자들도 그 사주에 보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나중에 한 가닥 크게 할 사람인지 아니면 한 가닥 크게 한 사람 밑에서 그냥 꾸준히 가늘고 길게 먹고 가늘고 길게 갈 사람인지 요거를 한번 검토해보고 그게 맞추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강호로 지을 건지 민호로 지을 건지 그죠? 강호 그러면 세 보이잖아요, 그죠? 뭐 대호 그죠? 대성이 태춘 이런 거 김태춘 이런 거 세잖아요, 그죠? 태호 이런 거 있잖아요. 김태호 세잖아요, 그죠?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엔 이름이 이렇게 가운데 딱 벌어지다가 딱 끝에가 모아주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. 뭐 김대중, 김영삼, 노태우, 정주영 그렇지 않나? 이병철 그때가 철 이렇게 끝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아호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아호를 많이 안 쓰는데 이제 로타리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아호를 많이 쓰거든요. 이게 이제 그 왜 한국의 로타리에서는 그 아호를 쓰냐가 이게 미국에서는 뭐 제임스 밀러 이게 앞 D가 있잖아요. 근데 한국에서는
홍길동 이렇게 짧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다가 뭐 한국 사람이 맞추다 보니까 뭐 영산 홍길동 이렇게 뭐 석봉 현 누구 이렇게 뭐 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남자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뒤에 물론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산, 암이 많이 들어가요. 산, 암봉, 영산, 뭐 미산, 중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세잖아요. 중산. 뭐 그리고 또 무슨봉, 석봉, 무슨봉, 운천봉. 뭐 바위는 현암, 강암 뭐 이렇게. 남자들은 그런 걸 많이 써요. 근데 암자에는 내 의지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산처럼 큰 거대한 산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산을 많이 쓰고요. 그 다음에 그냥 강해지고 싶어 이런 사람은 무슨 암 쓰고요. 또 어디에 우뚝 솟고 싶어 그러면 무슨 봉을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래서 무조건 오행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의지의 발현이라는 걸 쓸 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 여자한테 무슨 산 이렇게 안 하지도 여자는 무슨 송, 무슨 화 뭐 이렇게 꽃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그런 의미라는 것이 이렇게 딱 어감이나 이런 게 달라지죠.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많이 분석을 했다 보면 키워드 같은 게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연관 검색어나 이런 것들이 세대에 따라서 같은 단어가 좀 다르게 쓰여져요. 지금은 점례, 길례 이러면 촌스럽지만 60년대 자체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었을 수도 있어요. 보편적으로 쓰니까. 그래서 요즘은 민지 이러면 달라지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도 음파나 뭐 이런 거나 해가지고 뭐 그런 걸 너무 또 몰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,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남도에서 예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. 뭐 여수의 뭐 돈자랑, 뭐 벌교의 주먹자랑, 뭐 진도의 소리자랑, 뭐 순천의 인물자랑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, 그 해남의 시자랑 하지 말라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법정스님도 저한 동네 근처에 사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그 해남 쪽에 시인이 엄청 많아요. 문필이 엄청 많거든요. 이제 거기서는 이제 진도에서는 한지 건너 소리라고 하는데 해남에서는 바로 붙어 있어요.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해남이라는 게 그 남쪽의 제일 끝에 있잖아요. 삼면이 바다이면서 진도가 해남을 통해서 가야 되고 완도 해남을 통해서 가야 되고 예전에는 조선시대에는 제주도도 해남을 통해서 가야 되고 평지가 많고 산이 온화하기 때문에 좀 온화해요. 그래서 법정스님 예전에 그 동영상 보면은 그 남도의 정서에 대해서 얘기하셨거든요. 강원도나 이런 쪽은 막 바람이 산도 높고 그래가지고 그냥 확 올랐다가 확 꽂히고 그러면 막 연기가 확 나서 뭐 하도 나오면 욕도 좀 하신다고 그 동영상에도 그렇게 법문하셨던데,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남도의 정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, 그래서 뭐 저도 그런 그분이 보셨던 바다를 봤고 바람을 느꼈고 그분이 타고 다니던 목포에 이제 고등학교 갈 때 그 배를 타고 가서 그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었어요. 시골에서 해남에서 가면 이제 자취를 하거든요. 그래서 모르겠어요. 그런 그분이 봤던 하늘, 바다, 뭐 버스, 배 이런 거 보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정서가 좀씩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끔 이제 글을 좀 잘 쓴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런 문필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이름 짓는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뭐 시적인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굉장히 뭐 뛰어난 능력이 좀 있다.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. 그래서 말보다는 글로 이렇게 잘 쓰는 영향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글을 뭐 이렇게 잘 쓰고 그렇거든요.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보면 장명을 잘해라, 뭐 장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일부러 막 하려고 하면 참 어렵더라고요. 그냥 탁 떠오를 때 그냥 하면은 좋은 법명이나 장명이 나오거든요. 예.
그 예전에는 이제 한때 그 법명 지어준다고 해서 불교식으로 많이 지어줬어요. 근데 불교식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절이 좀 청빈한 이런 의미를 많이 담거든요. 좀 무소유적인 거를 많이 담아요. 비운 거. 뭐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글쎄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로타리에서 우리 좀 강남 지역에도 그래도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나와서 할 정도의 회비 내고 할 정도면 그래도 여유는 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. 뭐 저처럼 여유 없는 사람도 그냥 꼽사리에 껴가지고 계속 안 나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보면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되죠.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있어도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많이 좀 배우게 돼요.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기운도 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뭐 사장들하고 매일 얘기만 듣다 보니까 일반 직장인들하고 좀 다르죠. 시각이나 마인드가. 그래서 그분들 기운은 어떤가,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영적으로 어떤 오라를 갖고 있나. 그리고 가끔 스마트폰 다 들고 가지고 사주 한번 봐드릴까 이러면서 한번 탁 뽑아봐요. 그러면 이러면서 맞긴 맞아. 사주 봐봐 이러면서 보다 보니까 사업가 사주는 어떤 사주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기운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걸 많이 보면서 좀 이제 같으면 저처럼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장적 한계가 흑수저인 사람들은 물론 어떻게 이제 운 좋게 이렇게 역삼동에 강남 쪽에 좀 발음 붙여서 살고는 있지만 그런 분들 얘기도 많이 듣다 보고 또 여기 이제 뭐 그 큰 식당 하시는 누나들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좀 대학에 강의도 한 번씩 해보고 인연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마인드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체득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건 뭔가, 이건 뭔가. 그죠? 생각하는 거가 좀 달라요. 마인드가 보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했던 거, 이름들, 이런 것도 많이 보죠. 막 지은 것 같아도 잘 지어요. 오늘 중요한 거는 그 자기 자신이 모르겠어요. 그 우리가 카톡에 보면 딱 뭐라고 쓰잖아요. 오늘의 미래, 뭐 나의 느낌. 그 닉네임 같은 경우도 대부분 자기 의지가 많이 반영돼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예전 같은 경우는 그렇죠. 뭐라 그럴까요?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그 예전에 한 20년 정도 되나요? 그때 이제 그 컴퓨터에 그 닉네임이나 아이디 같은 거 만들잖아요. 그래서 뭐 뭘 만들까 해가지고 그때 약간 그때는 초능력이나 이런 UFO나 이런 데 좀 어렸을 때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뭐 그쪽 뭐 미카엘 뭐 케루빈 이런 거를 막 쓰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다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저 같은 경우는 아라하트 아라한 ARAHT 아라한이 아라하트 에테리시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. 이게 고도로 진화된 영적 스승 또는 고도로 진화된 영적 수호자 그룹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계속 썼어요. 아이디 겸 닉네임으로. 그래서 지금 옥션 같은 경우 아라하트 66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라한이라는 게 이제 뭐 불교의 아라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고도로 진화된 영적 스승이라는 말이 굉장히 또 영적 수호자 그룹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일을 또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. 그래서 그게 영산이란 의미가 아라한이 영산이란 의미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또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영산을 쓰고 있고 영산당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산신이 중요한 우리가 고유신앙이 모태가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무속적이진 않잖아요. 그냥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편안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. 그 한 가지 재밌는 것 중에 그 로터리 하다 보니까요. 그 가치 중에 이런 그 테마가 있더라고요. 제가 뭐 그러잖아요. 우리는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이러잖아요.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
영적으로 기도로 이런 거 도와줄 수 있대요.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뭐 결핵이나 이런 거 직접 퇴치하잖아요. 직접 가서 그죠? 그게 이제 뭐 모르겠어요. 뭐 어떤 사람 로타리가 뭐 이제 제가 로타리 다니다 보니까 봉사를 많이 해요. 봉사를 많이 하는데 직업 갖고 봉사를 하거든요. 근데 그 딱 영감을 받는 게 그때 그거였어요. 우리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줘야 진짜 신 아닌가. 기도도 중요하죠. 물론 기도해 주는 건 중요하지만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주고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죠? 자빠진 사람한테 이렇게 채워줘야지. 그게 신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게 또 진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 이름 관련해 가지고 너무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. 예전에 그 군대에 있을 때 예전에 군대 그 팬티 이름이 뭐 목련 뭐 이랬었거든요. 제가 95년도 군번인데 그때 딱 제대할 때쯤에 97년도에 이제 그 고무줄에서 약간 그 탄력 있는 팬티로 좀 세련되게 나왔어요 그때. 그러면서 그게 브레이브맨이었거든요. 이름이 바뀌어서 용감한 남자. 시대가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. 빤스도 좀 조금씩 바뀌고. 네. 그래서 이제 그 이름 같은 경우도 칠성다방 이거나 그죠? 별다방, 콩다방, 엔저리너스, 뭐 스타벅스, 커피빈 뭐 이런 것도 뭐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그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이게 날개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. 그게 그 이집트나 그 고대 신화에 보면 그 신의 형상이거든요. 그쪽에서 다르게 얘기할지만 날개를 딱 가져가 가운데 이렇게 딱 있는 게 있어요. 이게 이시스 여신에 대한 형상이거든요. 이게 그게 제네시스인데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. 어떻게든 그래서 뭐 제네 실수로 잘 만들었다고 하잖아요.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약간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하지만 굉장히 주술적인 의미가 또 있잖아요. 그 바카스 아시죠? 바카스가 원래 그 독일의 그 약사의 신이거든요. 약사의 신인데 그 치료하는 신이에요. 그래서 그 동아제약 회장이 독일에 이제 그때 독일이 약적으로 의학적으로 유명하니까 독일에 유학 갔다가 바카스를 만들었는지 들여왔는지 해가지고 그 동아제약이 큰 계기가 됐잖아요. 이게 바카스예요. 바카스의 신이고요. 그 다음에 롯데가 일본의 롯데가 있잖아요. 롯데가 롯데의 신이고요. 관음이 일본의 캐논이잖아요. 캐논이고 이런 신의 이름을 가지고 기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혜태는 좀 망하긴 했지만 분산됐죠. 혜태 신이고요. 그죠? 롯데하고 혜태 신에서 롯데 신이 이긴 것 같아요. 예. 삼성은 별 3개, 삼태성이고 칠성은 롯데 칠성이잖아요. 칠성이고 그죠? 금성은 비너스잖아요. 샛별이고 그죠? 골드스타.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굉장히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기업 이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에 대한 것을 좀 부르고 싶고 간편하면서 직관적인 걸로 많이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예전에 장명을 야 잠십만 원씩 막 몇십만원씩 받는다고 그러길래 야 이거 엄청 비싸게 받아 생각했는데 사실 한번 하다 보니까 이게 딱 한번 하잖아요. 그럼 또 그걸 계속 풀어줘야 돼요. 또 쳐줘가지고 막 A4 저렇게 써줘야 되거든요. 딱 던져주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. 또 해줘야 돼요. 한 서너 번 하게 되거든요. 그럼 하루 다 써요. 그러려면 또 그거 하려면 또 찾아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그 정도는 원래 받아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. 근데 중요한 것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이고 어떻게 미래를 펼쳐갈 건지 그거에 맞춰서 또 해야지 남들이 좋다고 오행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본질인 거에 맞춰서 가면은 장명이나 이름이
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. 그리고 같은 이름도 시대에 따라서 뭐 그렇잖아요. 일성이 원래 이름은 좋잖아요. 일성이 근데 김일성이야. 안 좋아지는 거예요. 정은이 원래 탤런트 김정은도 있고 좋은 이름이거든요. 근데 북한에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안 좋아져 버렸어. 김정은 이렇게 뭐 그죠? 장여빈 어찌됐든 일성 북한에서 성공한 이름이잖아요. 뭐 근데 북한에서 이제 배신자가 되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장여빈 성택이 성공한 이름인데 안 좋아졌잖아요. 뭐 이런 거 태우 사실 태우라는 이름도 태우 좋은 이름이잖아요. 대통령까지 올라간 이름인데 대중이 영삼이 죄송합니다 이자고 그래가지고 뭐 그분들 이렇게 그 이름도 좋은 이름이잖아요. 대통령까지 된다는 게 뭐 어떤 역사에 공과가 있으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죠? 그건 그 좋은 때로는 좋은 이름인데 시대에 따라서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도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이제 불교적인 이름은 좀 무소유 창빈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본명을 지어달라고 하면 그 조선 왕실, 고려 왕실, 뭐 고구려 신라 왕실 이름 중에서 좀 고급스러운 것 중에 왜냐하면 왕이라는 게 왕실이라는 게 좀 의미가 좋잖아요. 그래서 그런 왜냐하면 그 왕실에서 이름 하나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이름을 지었겠어요. 고급스러운 이름으로 그죠? 덕혜 좀 세련되면서도 괜찮아 보이잖아요. 덕혜 언년이 실뜨기 삼순이 이렇게 평민들을 지을 때 덕혜 얼마나 세련되겠죠, 그죠?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본명 지을 때 주로 그렇게 좀 많이 지어드려요. 왕실 이걸로. 그래서 뭐 저번에 그 고려 왕실의 그 전시거든요. 전시가 이제 고려 왕실의 후손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고구려의 공주 중에 어떤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좀 매치가 되더라고요. 덕령이라고 지어졌어요. 덕령. 참 왠지 그 사람은 느낌이 참 어감이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그 사람 느낌하고 잘 맞으면서 왕실이면서 이렇게 지어주면 이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불교적인 것보다는 왕실이나 뭐 기업인이나 뭐 만덕 좋잖아요. 그죠? 부자들 이런 거 이름 지으면 굉장히 좋습니다. 그죠? 예. 방송 테스트 또 이것까지 하고요. 잠깐 또 다른 화질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